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지금 정부의 6억 대출, 전세자금 대출 동시 진행, 금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제도 영등포 쪽에 임장을 다녀왔고, 영등포 일대부터 해서 도림동, 신도림 이런 쪽을 다녀왔는데 부동산 중개사무소 사장님과도 정말 많이 통화했습니다. 어저께만 해도 한 7, 8군데 통화를 했는데, 다들 굉장히 곤란스러워 하세요. 왜냐면은 계약을 이미 했는데, 이제 가계약금만 넣고, 그리고 627 대책 이후에 본계약을 한 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안 받고 들어오는 임차인을 맞춰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때문에 최근에는 특히 5억, 6억 이상 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맞추는 게 너무나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 얘기를 들으시면은 아마도 시장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나? 이런 대책 하나로 이런 거를 좀 느끼실 텐데, 바로 이겁니다. 새 낀 매물. 어떤 소리냐면은 지금 집을 사서 세를 놔서 임차인이 살고 있는 거, 이거를 새 안고 매매라고 하는데, 새 낀 매물, 새 안고 매매하는 물건이 귀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원래는 새 안고 살려면은 임차인이 집을 잘 안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세보다 약간은 저렴하게 팔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오랜 시간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627 대책 이후에는 새낀 매물이 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싶은 수요가 특히 10억 언더에서는 지금 줄지는 않았는데, 이분들이 투자하러 다닐 때 이제는 사장님, 중개사 사장님, 전세 낀 매물 없나요? 전세 살고 있는데 그냥 주인만 바뀌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집 없나요? 이런 식으로 새 낀 매물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낀 매물을 산 사람은 또 그대로 수요가 많은 매물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전세를 일단 맞춰놓은 상태이니까. 그래서 풍선이 어디로 튈까? 이쪽으로 튈까? 그러니까 풍선 효과라는 게, 풍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한쪽을 규제를 딱 하면은 반대쪽으로 풍선이 늘어나서 이쪽이 터진다. 이게 풍선 효과잖아요. 근데 항상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나올 때 풍선이 어디로 터질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들 하실 텐데, 이번에는 풍선이 새 낀 매물로 터지고 있습니다. 새 낀 매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호가를 더 높이려고 할 거예요. 왜냐? 내 물건이 귀한 물건이 돼버렸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요 타겟이 되는 게 이겁니다. 대출을 최대 6억까지 해주기 때문에 12억, 15억,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20억이 확 넘어버리는 쪽은 분명히 현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영향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집값이 떨어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수요가 좀 줄을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수요가 오히려 늘 수 있는 곳은 10억 언더, 9억, 8억, 10억 요쪽에서 새 낀 매물을 사려는 분들, 갭투자죠, 갭투자.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집중될 수 있어요. 이거는 전세 놔야 돼서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전세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사서 전세 놓는 게 좀 꺼려집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전세 들어와 있는 매물 없나요? 새 들어와 있는 매물? 그런 거를 사는 게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 어제 그저께 계속 임장 다니느라고 제가 임장 패밀리에 이제 질의응답 답변 드리는 거 조금 지체됐는데, 오늘 다 답변 드릴 겁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고정 댓글에 임장 패밀리 링크 달아놨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질문하시고, 오프라인 세미나도 하잖아요. 세미나가 다음 주 말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세미나 때 오시면은 이런 내용들 플러스 알파 추천 아파트까지도 다 말씀드릴 거고, 이미 매수를 하신 분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가 이 얘기도 말씀드릴 거니까 고정 댓글에 세미나 신청 링크 달아놓을게요. 들어오셔서 임장 패밀리에서 질문도 하시고 세미나 신청도 하시고 해서 부동산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임장하고 밤 늦게 집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을 어제는 2번 임장했습니다. 낮에도 임장하고 밤에도 임장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항상 임장하실 때 임장 스케줄을 잘 짜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번개 있었잖아요. 번개 모임 때 남성분 2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부동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한 분은 최근에 투자를 하신 분, 한 분은 조만간 투자를 하실 분,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 재밌어서 편의점 앞에서 음료수 마시면서 계속 수다도 떨고 이렇게 했거든요. 또 번개 모임도 합니다. 그러니까 번개 모임 신청 문자를 보내드려요. 임장 패밀리 회원 가입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자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내드리면은 진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엄선해가지고 연락을 드렸는데 어제 번개 모임 하고 왔더니 너무 재밌고 또 좀 피곤하기도 하네요. 근데 오늘 또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을 또 드려야 되니까 지금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인데 분명히 규제는 또 나옵니다. 근데 세금 규제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 말을 믿어도 될지 뭐 그거는 아직은 잘은 모르겠고, 세금 규제도 결국 뭐 하긴 할 텐데 안 해도 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집값이 올랐고 내년에 공시가를 분명히 많이 올리겠죠. 공시가가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보유세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유에 대한 부담이 올라가는 거는 너무나 지금 당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집값이 올랐으니까 보유세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 그런 차원에서 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낼만 할 겁니다. 그 정도는. 근데 과거에 문정부 때처럼 종부세를 막 더 올리고 공시지가 현실화한다고 공시가를 올리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진짜 1년에 세금 몇 천만 원 내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매년 갈 줄 알았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다시 좀 정상으로 돌아왔죠. 완화가 된 게 아니라 정상으로 좀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규제책은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 예전처럼 15억 이상 대출을 그냥 확 커트시키는 그런 좀 충격적인 대책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세금 대책은 나오진 않고 대출 규제에 대한 게 좀 더 강화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맞부딪힐 거라고 봅니다. 공급이 없는 거랑 그리고 집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하는 거라 이게 좀 맞부딪혀 가지고 시장이 어느 쪽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세미나 때 또 말씀을 다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라이브 방송을 못했어요. 임장 때문에. 라이브는 월, 화, 수 저녁 8시에 하니까 땅땅 무슨 땅 라이브는 Q&A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Q&A 부동산 질문 있으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질문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